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국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대리 위원장님, 기업 메시징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신용카드 승인, 은행의 입출금, 정권 거래와 관련된 각종 알림 문자 메시지를 대행하는 이런 이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98년도에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시장을 이제 창출을 했는데, 그래서 100%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게 성장을 해온 거였어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2005년도에는 한 1천억을 돌파하고 2012년도에는 5천억대까지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2006년도에 유선통신 사업자이던 KT하고 LG텔레콤이 진출을 하고 그 이후에 이들 기업을 합병을 한 KT하고 LGU플러스가 이 시장에 이제 본격 참여를 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이 급속히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구책 차원에서 올 7월 25일 날 15개 업체들이 모여서 기업 메시징 부가통신 사업자 협회라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005년도에 81%였던 중소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012년도 말에는 17%로 대폭 감소가 되었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자기들한테 발생한 누적 손실만 해도 1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 시장에 기관통신사가 참여를 하면 처음부터 이거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재인 국가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 통신사들이 도매 가격에서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심지어는 도매 가격에서 할인하는 것까지 가능한데, 망을 빌려야 하는 중소기업이 KT나 LGU플러스가 제공하는 도매가에 영업이익까지 추가해가지고 이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되는 이 가격 요금을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중소기업들은 기관통신사에 이 단문 메시지, SMS를 건당 9원 내지 10원의 원가를 내고 고객한테는 최소한 1.5 내지 2원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직접 영업하는 KT나 LGU플러스는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해서 8, 9억 원 정도의 이 영업을 해가지고 차별적인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소위 말하는 슬라이딩 구조인데, 이 두 회사의 경우는 수량과 무관하게 항상 최저가로 이제 영업을 해버린다. 그래서 중소기업 측에서는 이게 이제 불공정행위다, 이리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 KT는 중소기업에 판매한 도매 원가보다 낮게 제공한 사실은 없지만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영업비밀이다, 못 밝히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LGU플러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영업하겠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슨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자료가 현재 이 건은 지금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진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는 법적인 쟁점은 이제 원래 그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기관 사업자가 이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가격을 가지고 하부 시장에 이 가격을 저가로 프라이스 스퀴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퀴징을 할 때 시장 배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 스퀴징을 통해서 경쟁을 배제하고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제 법률 쟁점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요거 이제 정책 자료집으로 냈는데, 예. 뭐 나름대로 이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예. 이걸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망이라는 것은 공공재인데, 우리가 이제 허가를 통해서 어찌 보면 아주 소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시장의 가격
우위를 가지고 이렇게 잠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의 어떤 보호를 받는 폐쇄적인 이런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엄격하게 기준과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아까 조사하고 계신다니까 예.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실 기회가 있겠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좀 이게 유사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금융위원회 업무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 단체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보험회사에 그 손해보험 드는 것에 다칠 거에 대비해가지고. 그게 이제 종업원들 다수가 포함되니까 이게 단체 보험 시장인데 이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작년에 7,862억. 그래서 기업성 종합보험, 해상보험 다음으로 실적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구조가 왜곡이 되면서 손해율이 96.7%에 이르러가 실질적으로는 빚지는 장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그 대기업들을 직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험시장이라는 건 중간에 이제 중개법인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의 그 어떤 시장이 되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 보험회사와 대기업이 직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격 차별화 비슷한 게 있는 게 이 보험회사가 자기들 영업사원을 통해가지고 직접 내놓는 데는 이 수수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이 보험 포함이 되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에다 물어보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유리한 대로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상품인데 거기에 가격이 차별화가 된다면 요거는 한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게 이제 상품의 종류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이건까지도 이제 좀 확인이 돼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이 대기업 시장은 넓어지는데 정말 먹고 살려는 사람들의 시장을 잠식해버린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죠. 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이슈들 보면은 가격 차별 문제가 굉장히 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에서 볼 때는 이제 부당한 차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인 차별인지 부당한 차별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